아산정책연구원 정경희 연구원의 최근 저서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단초로 들여다보는 역사 교과서 문제, 특히 민중사학을 둘러싼 논란,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이 논란을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4일 수요일 이희진의 역사 읽기, 역사 교과서와 민중사학 2부 순서를 진행합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에 걸쳐서 뵙게 됐습니다. 예, 좀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조금은 다른 시각,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중사학, 정경희 연구원을 포함한 요즘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보수 내지는 극우라고도 표현이 되죠. 예, 보통 사회에서는 극우라고 표현되죠. 예. 뭐 자기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겠습니다. 예, 보수 극우 역사학자들이 배격해 맞지 않는 민중사학에 관한 이 학계에서의 어떤 흐름,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도 민중사학에 관한 얘기를 더 해주실 거죠. 예. 오늘 어떤 맥락에서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사학은 하나의 키워드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 민중사학이 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민중사학이 한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되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에게 민중사학 이콜 좌파죠. 그렇죠. 예. 거기다 좌파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죠. 종북이고. 예. 권희영 교수는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예. 종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얼마나 터무니없이 많은 건강하고 이 소중한 학자들이 그 종북 좌파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지를 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학자들을 건강하고 소중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종북 논리가 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을 무조건 이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두고 예. 물론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논리가 어떻게 이 교과서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주장하느냐. 네. 요것도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네 분을 지목했듯이 네. 그 지금 현재 국사학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분이 예. 기본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기본 정책 방향이 그냥 단순히 이 양반들끼리 정책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예.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예. 국사 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예. 이것이 반영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핏 보기에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던 대목이 그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중적 민족주의가 교과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영향력을 크게 단 거는 그 이전까지는 국사 교육을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았으니까 네. 당연히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뒤집어 말하면 국사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그 민중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퍼졌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 강화된 시점이 박정희 정부예요. 어허허. 그것도 10월 유신을 전후해서 또 좀 재밌는 게 박정희 정부가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10월 유신 체제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사 교육 강화 방침을 제시했답니다. 어허. 그런데 이런 정권에 예. 아까 말한 분들의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민중적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는 논리로 가요. 굉장히 어지러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뚱딴지 같은 논리입니까? 네, 그래서 PD님께 예. 제가 혹시 중간 예. 과정을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사실 예.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예. 목소리만 들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같이 읽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 일부에서 이희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극우 보수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원로 노학자들,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교육을 강화하면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들의 민중 사학적인 그런 민중적 민족주의죠. 이 표현의 민중적 그대로 따르자면. 민중적 민족주의 옮기기도 적인 힘드시죠. 교육 정책 방향이 굉장히 짙게 반영이 됐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 같아요. 부친에 관련된 문제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역사교육의 방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정부가 민중적 민족주의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하기엔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기에는 예. 지금 이 시점에 그러기에는 아니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판단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조금은 좀 다른 차원의 맥락 시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좌익이라고 보는 진보적이었다, 사람들이 있긴 좌익이었다.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근데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이런 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지금 거기 써 있는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뭐 예. 그 양반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는 약간 좌익에 물들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예. 대통령 된 다음에야 누구도 알지 않습니까? 반공이국시였고 예. 굉장히 강력한 반공주의를 추진한 대통령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뭐 민중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사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러면은 예.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어. 물론 저자도 그렇게 말하기는 민망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국사교육을 가지고 반공적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매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왜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변화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로 거기서 가면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꼭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예. 원로학자들은 민중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럼 이걸 받아들인 정부는 반공적 민족주의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공통적이라고 민족주의밖에 없는데 예. 물론 민족주의는 교육은 이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중적이냐 반공적이냐 아닙니까? 그건 사실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모순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적인 설명은 있습니까?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게. 그거는 아주 꼼꼼히 선생님이 찾아보신 거죠. 이거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예. 매진 말에 정리된데 그게 어떻게 정책 방향은 교수들이 올린 정책 방향은 민중적 민족주의인데 예. 정권에서 예. 그걸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예.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로 교수들이 얘기한 걸 누군가 바꾸려면 파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원래 민중적이기 때문에 난 이거를 인정 못하고 반공적인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논란이나 부침이 따라야 마땅하죠. 거기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맺은 말 말고 본문에서도 이야기는 본문에서도 구체로 그런 나오지 얘기는 않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본문을 다 읽어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목차만 봐도 예. 이 70년대 국사교육의 강화 이쪽에서 얘기가 다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국사교과서가 독립이 되고 국사 중심 개념 들어가고 교과서가 국정화됐다는 얘기. 예.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70년대 국사 강화의 의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딸랑 해봤자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요. 설명할 음. 분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사교육이 왜 강화됐느냐. 근데 이거는 뭐 민족주의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예. 국난 극복사다 하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 거지. 예. 이게 교수들이 올린 민중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반공적인 민족주의로 변화를 했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 이 문외한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 대목이 이 정경희 연구원의 주장 내지는 그 저술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일단 듣기로는 굉장히 엉성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반공을 국시로 추구하는 정권에서 예. 민중적 민족주의 교육이 기반이 잡혔다고 하는 예. 이 얼핏 듣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논리를 이해를 시키려면 네.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그 대목에 한 권을 다 써도 모자랄 것만 그렇죠. 같은. 그것만 설명을 해도 굉장히 미묘할 텐데 예. 거의 내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마지막 정리하는 맺은말에 네. 그걸 시사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문도 부실한데 맺은말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 언급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납득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정경희 연구원이 강조하고 있는 건 민족주의가 문제라는 쪽의 얘기가 돼버려요. 공통된 건 민족주의밖에 없거든요. 엉뚱하게도.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엉뚱하게 이 책의 내용이 예. 갑자기 상고사 파동 이쪽으로 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고사에 대해서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졌다고 비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양반이 그렇게 강조했던 근현대사, 아까 이제 민중사관으로 왜곡했다고 머릿말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네. 근현대사 얘기인데 예. 이건 근현대사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책이 써여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국난 극복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5차 교과서 개정부터 예. 국사교과서가 편향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민중사관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소위 그러면은 사실 민중사관은 현대 이념적인 예. 소위 뭐 좌우 이념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예. 그 이념에 대한 불만인데 예. 민족주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좌편향이 시작됐다? 그것도 모순이죠. 이게 모순을 넘어서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중간 설명은 없죠.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내용은 뭐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가들은 보면서 빨리 캐치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네. 아까 매주말은 직접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없는 게 뭐 여기라고 있겠어요. 뭐 예. 직접 한번 예.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피면서 그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게 이제 좌편향 내지는 나중에 종북으로까지 연결되는 성향을 가졌다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조동걸 선생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예. 시간이 없어서 무슨 근거로 이 양반이 민중사학자가 됐는지는 설명을 못했는데 예. 그래서 요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썼대요. 아하. 이 용어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이제 민중사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술 과정에서 예, 일제 용어 딸랑 하나가. 강점기. 예. 그 왜 문제죠? 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예. 일제강점기 다음에 미제강점기로 본다는 거예요. 아, 북한 사람들이 예, 북한 미국을 바라볼 때 쓰는 그 강점이라는 단어를 예. 근데 왜 그걸 일제한테도 썼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북이라는 논리인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종북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예. 북한이 주장을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런 논리는 다 종북이라는 식으로 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의 만행을 비판한다.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다. 예. 북한도 그런 주장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북한이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 따라가면 종북입니까? 어. 그럼 종북 논리 하기 싫으면 독도도 팔아넘기고 일제시대가 강점기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까? 혹시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일제시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일제 시대라고 했는데 네, 굳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적대시할 때 쓰는 강점기라는 왜 용어를 가져다 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네. 불렀는데 일제시대라고 예. 일제시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예. 왜 갑자기 강점기가 들어갔느냐? 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용어 북한에 썼고 그래서 종북이다. 좌편향이다. 예.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굳이 종북이 아닌 사람도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를 떠올리는 게 뭐 이상하랴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사실 종북하고는 상관없이 사실 지금 근현대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쪽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특히 근대사 연구자들은 일제 시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예.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를 겪었는데 식민지 시대의 한국이 뭐 좋은 꼴을 받겠느냐.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지배당하면서 좋은 꼴 본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맥락으로 갑니다. 물론 지나치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일제한테 탓을 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까지 일본 탓으로 돌리는 건 일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좌편향성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과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예. 이런 차원의 것까지 막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용어를 쓴다는 거는 사실 똑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는 미제 강점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일제 강점기를 썼는지 몰라도 예. 우리나라 연구자가 볼 때는 미제 예. 강점기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예. 미국이 그 영향력 주는 방식하고 일본이 영향력 주는 방식하고 같으냐. 예. 그래서 미제 강점기는 아니더라도 일제에는 강점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것만 도입을 해서 그 용어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좌편향이다. 민중사학이다. 예.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중간에 잠깐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해가 참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 구조인데 책을 들여다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디테일한 중간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정경희 연구원한테 방송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접하시고 이 일을 제기하고 싶으시고 어떤 설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한번 설명 내지는 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고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 주시죠. 뭐 그래야 공정하기도 하고 예. 청취자들이 듣기에 도움도 될 겁니다. 근데 예. 과연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제안에서 저는 뭐 20년 넘게 네. 제대로 응하는 사람을 못 봐서 예.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리로 가다가 네. 나중에는 이 민중사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네. 이 국정교과서 폐지까지도 주도를 한 것처럼 몰리고 있더라고요.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도했다. 그렇죠. 민중사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시기에 이제 활발하게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70년대에는 이론이냐 실증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네.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민중사학이 성장을 했다는 논리예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때 이제 민중사학이 활발했다는 거는 역사학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니까 해주겠는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국정교과서 폐지까지 연결됐다는 겁니다. 국정교과서가 국정이 아니면 나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는 논리로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사학계 자체에서도 많이 반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보수적인 저희 다시 보는 한국사 공저자께서도 이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당연히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겠거니 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굉장히 반대를 하시니까 당황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면은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국정교과서가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국정교과서는 역사교과서 딸랑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밖에 없는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선생님.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어느 특정한 세력이 이 교과서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이 되게 되면 그다음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민정 교과서로 갈 때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럼 민중사학자들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정경희 연구원의 주장하고는 좀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얘기대로 한다면은 국사학계가 민중사학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 장악이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 교과서가 민중적 민족주의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박정희 정권 때 왜 반공적인 민족주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럼 국사학계가 이렇게 이런 꼴이라면은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교과서 체제에서 예.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주장해야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다 국정으로 그냥 맡겨놓으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뭐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접 교과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검인정 발벗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학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검인정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검정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참 교학사 쪽에서도 철회를 할 걸 많이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그렇게 났거든요. 교과서 예. 경영진도 포기를 하려고 그러고 필진들도 수정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수정하지 말고 이제 검정 철회대로 하자는 쪽으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확 뒤집혀 버린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 교학사 측에서 일부 필진들이 수정을 수용하겠다. 이 한마디에 네. 그럼 수정을 해버리면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수정을 한다는데도 철폐하라는 거는 오히려 그쪽에서 자기 목소리와 다른 교과서가 나오는 걸 용납을 못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위기를 넘긴 측면이 다분히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검인정 교과서 논리의 수혜자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걸 추진했던 교학사의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 EBS 토론에 나와서 국정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리고 국정으로 갈 때 그 내용은 뭐냐.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게 바른 역사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국사학계가 민중사학에 지배되고 있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얘기는 역사학계 맡겨놓으면은 민중사학으로 쓰니까 예.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예. 바르게 쓸 사람들을 필진으로 정해서 쓰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권희영 교수가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 바르게 쓸 수 있는 필진은 바로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습니까? 얘기했던 독수리호 형제. 예. 그건 뭐 그들한테 물어봐도 뭐 딱히 반론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럼 누가 쓰란 말씀입니까? 하면은 그건 방송에서 자기들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EBS 그 방송 틀어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 교학사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고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고 예. 이거하고 틀리는 얘기니까 이 좌편향을 넘어서 종북이라는 논리를 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얘기냐는 겁니다. 역사 독점. 또 선뜻한 그렇죠. 이제 표현이네요. 예. 결국 최후로 나오는 거는 예. 이런 논리가 나오는 목적이 머리가 나쁘거나 진짜 이런 논리를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다른 연구자를 좌편향을 넘어서 종북으로 몰아버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몰아놓은 논리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네. 특히 현대사에게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네. 현대사의 이런 서술이 좌편향을 넘어서 종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민중사학을 얘기하는 데서 이렇게 근거와 논리로 네. 사실 정상적인 지구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이게 같다면 예. 제가 병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라면 예. 모르겠지만 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병원 통원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뒤에 나오는 예. 이 종북으로 모는 논리들도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예.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은 그거 역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이 논리의 이 핵심은
물론이고 예. 배경까지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하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만약에 들으시고 이희진 선생님의 주장 내진 설명, 해석이 거북하다 하신다면 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치열하고 엄밀한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설명이었다는 거죠.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뭐 상당히 많은 대목에서 아주 간단하게 수긍을 할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상당 부분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이들의 그 주장들을 좀 끄집어내 가지고요. 예,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요거는 두 회 구성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예. 다음 주에 또 한 회 내지는 두 회 정도를 편성을 구성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4일에) 30분 책 읽기가 전날에 이어서 다룬 책은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아산정책연구원 정경희 연구원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였습니다. 단순히 일독을 권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파고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